루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을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롯데 9차전 리뷰 영상입니다. 장기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력 유지를 하는 거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걸 롯데를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적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가 1위에 올라온 만큼 다른 팀보다 전력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있는 전력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부상 선수들이 돌아옵니다. 제대로 달릴 준비가 되어 가는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등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등물소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심우준, 리베라토 두 선수가 22일 키움전에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퓨처스에서 경기를 소화했던 심우준 선수, 지난 홈 6연전 때 연습을 하는 걸 같이 봤다. 오늘 5이닝을 소화하였고 19일 경기에서는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할 것이다. 야수가 지쳐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주전 선수들의 출전 이닝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노시안 선수와 최은성 선수가 거의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안치홍 선수도 이제 수비를 나갈 테고, 심우준 선수가 복귀를 하면 좀 더 다양한 조합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내야 교통정리를 이야기하면서 하수석 선수를 2루로 쓰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다. 내야 뎁스가 넓어지면 좋다. 상무에서 전역한 박정현 선수는 아직 적은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더 내실을 쌓고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판단하면 퓨처스에서 시합을 시킬 예정이다. 심우준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하수석, 이도윤, 노시환 세 선수의 출전 이닝이 조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도윤 선수이던 심우준 선수이던 3루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 수비를 빼줄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제 심우준 선수만 반등을 해준다면 준비를 했던 것이 다 돌아가는 셈인데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치홍 선수 관련 질문에 안경을 썼는지 몰랐다. 어느 타이밍에 결과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어제 홈런은 팀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홈런이었다. 안치홍 선수가 잘 맞고 하면 우리 팀이 더 밝아지니까 여러모로 좋았다. 안치홍 선수 본인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사실 감독도 말하기 어렵다. 김경문 감독은 안치홍 선수 어깨에 짓눌렸던 것이 있는데 편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원석, 안치홍, 문현빈, 노시환, 최은성, 김태현, 이도윤, 최재훈, 하조석 선수가 스타팅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진영 선수 대신 김태현 선수가 우익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진영 선수의 3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있었을 겁니다. 휴식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태현 선수를 활용하면서 이진영 선수는 휴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베라토 선수가 오면 문현빈 선수도 휴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앞서 김경문 감독이 이야기하였듯 여름이 오면서 야수들 지쳐가는 시기입니다. 체력 관리 잘 해주어야 합니다. (8일) 선발 투수는 엄상백 선수입니다. 최근 호투가 이어지면서 확실히 자신감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엄상백 선수, 1회는 빠르게 정리를 했지만 2회는 2루타와 볼넷을 허용하면서 위기를 허용했습니다. 프리뷰에서 정훈을 조심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 정타를 허용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좀 더 코너로 제구를 시키려다 보니 오히려 볼이 많아지는 엄상백 선수입니다. 조심한다 할 수도 있지만 카운트가 불리해지면 더더욱 어려운 피칭을 할 수밖에 없는 엄상백 선수,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투구를 해야 한다 김경문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3런을 허용하면서 선취점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잘 던지려고 하다 어려운 경기를 했다는 엄상백 선수, 또 그런 장면이 나왔네요. 아무리 수비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볼이 많았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3회, 4회 다시 멘탈을 잡고 투구를 하고 있었던 엄상백 선수, 주자가 사라지면서 다시 스트라이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커브의 비율이 좀 낮습니다. 던지기는 하지만 움직임이 약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속구와 체인지업의 위력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인지 체인지업의 비율이 높은 하루입니다. 그동안 잘 투구를 했던 이유, 공격적인 투구와 커브 비율의 상승, 오늘 투구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드네요. 잘 던졌던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행하지 않은 이유, 결국 또다시 실점을 하면서 벤치는 퀵쿠크를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엄상백 선수의 투구입니다. 왜 반등을 했던 그 이유들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오늘 경기는 3.2이닝 6실점 5자책점
2볼넷 5삼진 1피홈런, 투구수는 75구를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홍민기 선수의 패기에 제대로 말려버린 하나 타자들입니다. 구속은 나와도 커맨드가 약한 자완 투수, 투구수 빌드업도 되지 않은 선수, 하나는 기다리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홍민기 선수는 한가운데만 보고 투구를 했습니다. 속구 155km를 찍으면서 처음 보는 선수이다 보니 하나 타자들은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하고 정타가 아니라 빗맞는 타구를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김진욱 선수처럼 반짝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대전고 선수이다 보니 관심이 있던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놀라운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말려버린 하나 타자들이네요. 5회 힘이 떨어지면서 공이 날리기 시작했고 볼넷과 2루타가 나왔습니다. 롯데는 정현수 선수로, 하나 벤치는 이진영 선수를 대타 출격시킵니다. 결과는 희생플라이로 만들어내면서 한 점 만회를 했습니다. 후속 타자들의 침묵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추격을 시작했다는 점 의미 있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8회 추격을 한 하나 타선입니다. 이진영 선수 2루타로 시작한 기회, 안치홍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나오면서 한 점을 시작하였고 도시안 선수의 희생플라이까지 나오면서 3점 차로 줄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연결하면서 득점이 계속 이어져야 했지만 롯데는 오늘 경기를 꼭 잡아야 했을 겁니다. 내일 경기는 황준서 선수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필승조를 투입시키면서 득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비기닝이 만들어지기를 바랬지만 2점 내고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김기중 선수입니다. 5회까지는 속구 슬라이더만으로 6회 7회는 포크볼을 추가하면서 이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속만 향상이 되면 던지는 각도가 워낙 좋은 선수라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요. 군대 갈 때가 되니까 구속이 향상되네요. 좌우 커맨드를 시키고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멀티 이닝 소화 능력, 후속만 올라라 했던 선수인데 오늘 경기 안정감을 보여주는 김기중 선수입니다. 포크볼은 아직 커맨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타자 상대로 보기를 하나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투를 보여준 김기중 선수입니다. 다시 오늘 경기 8회까지 올라오면서 불펜 소모를 최소화시켰습니다. 퓨처스에서 이미 109를 던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투구는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해지는 부분이 지난번 조동욱 선수도 이렇게 투구수를 많이 가져가고 선발 기회를 받았던 만큼 김기중 선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기는 합니다. 아니면 류현진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는 만큼 김기중 선수를 길게 활용하고 내려줄 수도 있겠다. 김경문 감독의 의중이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엄상백 선수에게 조금 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2군 행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경문 감독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이런 경기 저런 경기 있지만 가장 뼈아픈 패배 중 하나가 대체 선발에게 패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뭐랄까 공짜 승리 같은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반면 이름을 알리는 투수는 다 이런 충격을 주면서 등장을 하기 마련입니다. 피해자가 우리 팀이라 한숨만 나올 뿐 제대로 말려버린 경기이네요. 사직 롯데전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올 시즌 하나 가는 길 참 희한하게 막아서는 롯데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